2022년 수원특례시의회가 새로운 수원을 약속합니다.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원.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수원. 누구나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수원. 수원특례시의회로서 더 나은 내일, 더 큰 수원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수원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2021년도 수원시의회는 현장 방문, 조례안 발의는 물론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는 수원시의회 결산 의정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회기별로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찾아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시민 복지와 안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현안을 살피며 입법 발의를 통해 생산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 5분 발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2021년도 수원시의회 결산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최영욱 의원은 제357회 임시회 회기 중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 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로 변경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근로자를 여성 노동자로 수정하고 조례의 제명 또한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권익 증진, 역량 강화, 일생활 균형, 복지 증진 수행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아동의 인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관광지마다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콘텐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원시 의회에선 보다 많은 이들이 수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 논의 중입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한 해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하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 화성행궁을 비롯한 지역 관광지를 찾는 시민은 크게 줄었습니다.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한 컨텐츠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수원시 의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이들이 편하게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열린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지나 관광 상품, 관광 서비스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열린 관광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원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열린 관광 활성화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수원시가 조직 구성을 직접 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비영리 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 관광 콘텐츠를 늘리기 위한 논의와 정책이 앞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광교 호수공원 내에 있는 수질 개선 시설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광교 호수공원을 비롯한 관내 저수지와 실개천 등의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4일 광교 호수공원 내 수질 개선 시설인 광교 물순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준공된 광교 물순환센터는 저수지 물을 정화해 신도시 주변 생태하천 상류와 인공연못에 흘리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하루 3만 5천 톤의 수질을 개선하고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해 둘러본 의원들은 가장 먼저 관내 곳곳에 설치된 실개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녹조나 거품이 발생하는 등 물이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지금 거품이나 녹조들도 중간중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물들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에 물고기가 죽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찰이 됐었어요. 가끔은 그 악취가 난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순환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요? 다양한 방식의 정화도 중요하지만 자연 정화를 지향하는 만큼 수초 등을 활용한 수질 정화를 활성화시켜줄 것과 함께 적절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물을 순환시켜가지고 자연 정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자연 정화하는 이 정화시키는 수초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전혀 하나 이식이 안 돼 있어요. 물 위에 떠가지고도 정화시키는 그 수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갖다 이식해서 이 수질 정화시키는데 좀 효율적으로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확산이 되면 아래는 어차피 침식이고 그게 아시잖아요. 네. 더 많아지면 악영향이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만석거에 대해서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수원시의 지하철 등 지하 공간 개발에 따른 발생 지하수의 양과 함께 보존 이용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그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지금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지하수물을 갖다가 어떤 방향에다가 해야 될지도 한번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 같아요. 이 밖에도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빗물 저류 시설의 확대, 제설제로 인한 하천 오염 대처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에 대한 경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앙 경우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수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선 의원은
수원시 재양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재양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 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강영우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과 훼손된 농기계 처분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경기도의 계획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수원시 본청 업무공간 확보 등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본청 업무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등 두 가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의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11개의 부서가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를 저해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 극대화를 저해하고 이는 곧 행정 효율성과 연계하여 그 피해가 오롯이 수원 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 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원 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 살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 밖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현황과 임대료 등 세출 예산액을 요구하고 특례시에 따른 조직 규모 확대를 대비한 업무 공간 마련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이전은 2년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수원시에 공공기관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객관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대응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수원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과정에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기조달센터나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등과 같이 새로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에는 대리운전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수원시 의회가 운영 1년째를 맞은 지역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아 현황과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의 번화가 인계동 한복판에 자리한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실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충전기나 안락의자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문을 연 지 1년. 수원시의회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직종별로 시간대 이때는 누가 몰리시고 이제 누가 몰리시고 그걸 알면 그거에 대해서 맞춤 복지에 관련된 것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쉼터 공간에서는 휴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각종 복지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루 이용객은 20명 내외,
특히 대리운전 기사 직종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보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명이 지금 자격증을 자격증을 취득을 했네요. 보니까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또 더 전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새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매출도 없는 이 카페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 사실 자판기, 커피 업무 자판기라든가 이 즉석라면 이거 같은 거 한 2개 정도만 자판기가 있으면, 이게 3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급여나 이런 게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수원시는 이용자들의 설문 결과와 시의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서비스를 늘려간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소아당뇨,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아당뇨라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성인병으로 알려진 제2형 당뇨병과는 달리 유전적 질병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어린 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며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현행법상 스스로 인슐린 주사까지 놔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소아청소년 환자 조기 발견과 소아당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보급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원시 희귀 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수원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원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조례안은 희귀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과 희귀 질환 관련 교육 홍보, 전문 인력 양성과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귀 질환 관리를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나 협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원찬 의원은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기준 중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흔히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 게으르다거나 비만 등의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원시의회가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사회 인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은 지난 8일 제36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당뇨병 환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도의 지원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대략 95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실상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학교 내에서는 인슐린 투약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저혈당 간식 섭취로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병을 숨기며
생활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내 당뇨병 환자를 위한 투약 공간 확충과 인식 개선, 맞춤 급식 등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영욱 의원은 수원역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따른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도와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 및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차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회복 지원, 성매매 직결지 주변 지역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의 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및 관용 준용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범위에 고충 상담을 추가하고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시책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수원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과 교육 지원, 의료, 법률 지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진 의원은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뜻하며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는 공개 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며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의회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조례안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최영욱 의원은 관내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장장애란 강박이나 관련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일종의 행동 장애를 뜻합니다. 최근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 및 지역사회 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저장장애 의심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장장애는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생을 넘어서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저장장애 의심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생활 폐기물 수거, 정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경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의 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원시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인권, 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수원시 5.18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 수당 지급 및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예우수당의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과 기념, 추모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정된 이후 15년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은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나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과 관련해 조항을 신설해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안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일부 항목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회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수원시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2조 9,893억 원 규모입니다. 의정 리포터입니다. 제360회 제1차 정례회 중인 수원시의회가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획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원시의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2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다소 부서에서 불응행 및 2월 예산이 발생하여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12건에 16억 2,8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입 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수원시 재정연구회와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신호체계 발전방향연구회가 각각 연구활동 최종회를 열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재정연구회 연구활동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연도별 예산 현황과 구성안을 분석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 상태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재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선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최근 4년간 수원시 세입 세출 결산 분석과 사회 분야별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세출 방향과 재정혁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면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내년도 또 다시 이제 지방선거가 돼가지고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의원님들이 그때 이 조정자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최종 보고인 것 같고요. 특히 의원들은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신호체계 발전 방향 연구회도 연구활동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수원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인공지능 교통신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선 수원시의 교통 분야 목표인 시민의 이동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AI 교통신호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은 AI 신호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설치와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인공지능 신호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는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이거를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 프로그램을 나눠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거를 각 지자체에다가 공모사업으로 맡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중장기 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정말 우리 지능형 교통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산업이나 이 기술을 지금 연구하는 기업들에서 수원이 참 접목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시작을 했고요. 연구에는 AI 교통 신호체계 도입을 통해 선진 교통체계가 정착된다면 수원시가 교통 선도 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사건의 발단은 첫째 딸에 대한 스토킹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772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에는 4,515건으로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원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지원, 피해 예방 교육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일부 표현이 모호한 문구 수정을 거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예방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 사항인데 예방 및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날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세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조례안 등 모두 9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수원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해 왔습니다. 아울러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논의와 정책 연구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의 문화시설을 운영 중인 수원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지만 현재 관련 교육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거점 구축 사업과 함께 예산 지원의 사항을 지도감독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이병숙 의원은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의를 추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조례를 통해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인문학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보다 명확한 인문학 진흥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문학 도시 수원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재정립하고 인문학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해 보다 명료하게 규정했으며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일시금 지급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청년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 소득에 합산되어 정부 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 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 연령층을 제한하는 문구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의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인 성장기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정비했으며 근거 법률의 통합 운영 개정 등으로 수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올해 수원시는 혁신과 공감이 있는 선도형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도시정책실과 환경국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청취호 의원들은 화산 지하도 공사 계획 및 독거노인 AI 음성인식 서비스의 사업 적절성 질의와 함께 혁신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조사 및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화산 지하도 양쪽으로 도로 내는 거는 신분당선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나 지하로 가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업이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안정되지 않은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 얼마나 좀 효과가 있고 안정적일지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가요?
그 정보 이게 빅데이터로다가 모든 행정이 돼야 되는데 정보를 빨리 우리가 사회가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해 기술을 갖다가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행정이 따라가줘야 되거든. 근데 행정이 못 따라가줘요. 이런 걸 갖다가 빅데이터로 다 해서 통계 그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좀 다른 도시보다는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 판단이 들어요. 이 밖에도 수원 하수처리장의 악취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지하수 활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 특례시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개정안에는 수원 특례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헌장에 담아 수원 특례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양 의원은 수원 특례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가치를 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을 마지막으로 12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시민헌장을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새로운 수원시 시민헌장의 내용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자치 공동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 도시,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 이와 함께 세계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선 시장이 제출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도 이뤄졌습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받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까스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 군공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수원시 의회가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수십 년간 소음 피해를 입었지만 불합리한 보상 기준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 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현행 군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등고선이 지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도 건물의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불명확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 기준으로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보상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 지물 기준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국방부가 보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2022년도 수원시 예산은 2조 8,747억 원입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2년도 수원시 예산은 2조 8,747억 원으로 수원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37억 9,586만 원을 삭감하고 11억 2,200만 원은 증액 조정했습니다. 세임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 회계 9건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회계 19건 8억 6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건에 대하여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회계 한 건 2,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일반 회계 4건 1억 400만 원을, 특별회계 4건 14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 밖에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활동을 돌아보는 수원시의회 결산 의정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